네, 안녕하세요.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LS 에코에너지 좀 이제 온라인으로 좀 IR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일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정석 팀장님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항상 이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좀 어떠시냐, 방송 뭐 괜찮으시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직도 좀 떨리다고 하십니다. 근데 되게 말씀 이렇게 조곤조곤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전혀 떨림이 안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제 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도 역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전력망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딱 가가지고 AI와 암호화폐가 중요한 걸 언급을 하는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또 강조를 꼭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LS 에코에너지가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래가 좀 밝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걸 이끄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베트남에 있고 일부 미국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LS 에코에너지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이런 전력망 투자가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일단 저희 이제 LS 비나에서는 이제 URD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이제 케이블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알루미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 URD 케이블에 대해서 그 UL 인증을 좀 이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L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미국의 수출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중국산 이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는 이제 뭐 뉴스가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이제 미국에서도 좀 중요한 이슈로 좀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생산하고 있는 이 URD 케이블에 대해서도 이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 모회사인 이제 LS 전선과 함께 이제 그 URD 케이블에 대한 수주나 수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 저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LS전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LS전선과 이제 교차 판매 전략이라고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이 교차 판매 전략으로 좀 어떤 수주를 좀 따낸 뭐 이력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 교차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뭐 크로스셀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공급하는 제품군 중에서 각 법인이 이제 생산 효율이 높은 품목을 담당해서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S 전선이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의 이제 뭐 전력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그 전력청에서 수주받은 그 제품군 중에서 일부 제품은 뭐 이제 비나에서 생산을 하고 또 뭐 일부 제품은 뭐 LS 전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단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서로 이제 맡아서 좀 생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걸 만들 때 좀 더 이제 비용이 적고 효율적인 걸 이제 선택한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할 분담 구조를 통해서 뭐 생산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수주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이제 초과학 케이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럽, 덴마크 쪽으로 좀 이제 수출이 나가고 있는데 이 수출 나가는 것도 지금 이제 전선과 이제 이 교차 판매 전략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S 전선과 교차 판매 전략으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지도 한번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제 주요 사업들 이제 대부분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저도 AI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제 AI가 이제 보통 반도체나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게 전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또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통신 케이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여기 AI랑 좀 맞물리고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말고도 경쟁사들은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과 이제 경쟁해서 이 AI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 글로벌 기업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AI의 발전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뭐 전력 부족 이슈가 굉장히 좀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발전 사비를 늘리는 거를 이제 뭐 기존의 화석 연료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꾸준히 계속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늘려 나가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도 같이 이제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이 해상풍력 쪽에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신사업 중에 이 해저 케이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은 이 해상 풍력에서 이제 생성된 전력을 6기로 이제 송전을 하는 역할을 하거나 네. 또는 이제 각 국가 단위로 이제 그 해상 그리드 그리드망을 네.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이제 전력을 이제 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 해저 케이블이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총 6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6군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2군데는 일본 업체인데 일본 업체는 일본 내수의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 4개의 글로벌 업체가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약 85%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AI의 발전에 따른 전력 부족 이슈가 될 때마다 저희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저희 핵심 사업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AI가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이제 인프라로 뭐 전력선들도 있겠지만 그 뭐 UTP라든지 뭐 광 케이블, 뭐 버스 닥트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통신선이라든지 전력 시스템 이런 것들의 공급이 굉장히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프라 제품들을 저희 이제 LS 에코에너지는 다 생산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앞으로 생산을 해 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충분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해저 케이블 쪽도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데이터 센터 쪽도 이제 UTP 케이블 같은 이런 사업들도 이제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까 해저 케이블 하면 이제 아까 이제 일본은 2개니까 내수니까 좀 뺀다면 4개인데 그 중에 LS 전선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LS 저선까지 해서 총 이제 4개. 4개죠. 그런데 LS 전선이 이제 그룹사이 사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신규로 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해저 케이블 시장 자체가 네. 굉장히 지금 이제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이 시장 자체가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지금 동해 공장에서 해저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4공장까지 완공을 했고 이제 5공장 투자 의사 결정을 좀 한 상태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도 이 전선은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했고 미국 정부로부터 네네.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와 미국에서 이 투자 의사 결정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에코에너지는 이 전선과 함께 베트남 또는 이제 영국에서 예. 해저 케이블 하기 위한 사업을 좀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선과 협업해서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같이 이제 에코에너지가 좀 신사업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리적으로 베트남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어쨌든 해상 풍력은 사실 미국보다 유럽 쪽이 더 지금 어쨌든 더 적극적인데 그러면 유럽하고 좀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럼 그런 이점을 좀 이게 살릴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해저 케이블은 이 운송을 이제陸路로는 못하고 이제 해상으로 이제 배로만 이제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운송비가 전체 원가의 한 3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현지에 이 공장을 세워서 공급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운송비에 대한 이제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커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그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좀 재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케이블이나 아까 뭐 통신 케이블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항상 저도 이제 여러 회사들 IR 하면서 이제 꼭 공통 질문이 그거예요. 결국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좀 중국이잖아요. 어쨌든 중국이.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이 막아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신문 기사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백미러에 항상 중국이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하는 사업을 다 쫓아오니까. 근데 이 전력이나 뭐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에서 다 경쟁을 또 중국과도 하긴 할 것 같은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정이 그렇게 또 심하지가 않잖아요. 거기서의 중국의 좀 약간 그 대응 전략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일단 해저 케이블 자체가 네. 아까 전 세계 뭐 네 군데가 85%를 네. 점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그 생산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군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지금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 해저 케이블은 이제 납품이나 수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운영 실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심해에 해저 케이블을 깔고 굉장히 초고압으로 이제 전력을 이제 송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해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 굉장히 좀 크게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내에서만 지금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 실적을 유럽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뭐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단위 이제 그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쉽게 이 중국산의 해저 케이블을 좀 이제 활용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안보 논리가 또 여기 또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아직은 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IR 한번 좀 잘 진행해 봤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 기업 가치가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려면 결국에 어떤 포인트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회사가 보는 기업 가치 끌어올리는 뭐 키포인트 이런 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기존의 이제 전력망과 통신망 이제 사업 자체의 안정적인 성장 부분이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주력가가 이제 베트남이고 베트남의 이제 시장 환경 자체가 앞으로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의 이제 이 기존 전력선이라든지 뭐 통신선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이런 성장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신사업 부분이 이제 뭐 헤더 케이블 사업이라든지 뭐 히토류 사업 또는 이제 뭐 AI를 맞아서 뭐 AIDC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새롭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이제 실적이 저희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컨던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다 물어봤는데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쨌든 LS 에코에너지 주가 흐름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분위기가. 어쨌든 지금 어려운 국내 증시 상황에서도 뭐 꼭 LS 에코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또 전력기기 뭐 전선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주가 전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내부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이제 시장에 이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전선업 같은 경우에는 슈퍼 사이클의 초입 부분이지 않을까 초입이요?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계속 꾸준히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각 국가들은 이 전력 부족 이슈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또 뭐 AI라든지 이제 뭐 최첨단 산업들이 이제 발달할수록 전기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요즘에 공부하면서 결국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AI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시대에 결국엔 그 통신망을 깐 것처럼 결국 그 AI 시대에 그런 망을 깔아주는 건 결국 이제 전선
이 전력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오늘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도 좀 느낌을 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그 박종석 팀장님 이렇게 또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이렇게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네. 드릴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이제 뭐 19세기 이제 골드러시 시대를 좀 돌아보면 이제 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들었는데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 금을 캐는 광부가 아니라 그 뭐 청바지라든지 땡이 이제 뭐 삽과 같은 이제 필수 장비를 판매한 회사들이었거든요. 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뭐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뭐 AI가 작동하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뭐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하는 뭐 엔비디아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AI 발전이 지속될수록 전기 부족 현상이 이제 더 심화가 될 거고 이거에 따른 이제 전력 부족 이슈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LS 에코에너지는 이러한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뭐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필수 인프라 전력을 좀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좀 거듭나면서 이제 앞으로 기업 가치나 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꾸준히 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바지가 가장 인상이 남네요. 여러분들 또 투자에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오늘 LS 에코에너지 온라인 IR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석 팀장님 정말 너무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